자, 이제 33번째 트리즈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번째 트리즈 기법은 동질성이에요. 한마디로 동일 성분을 이용해서 또 적어 놓을게요. 또 적어야지. 그렇죠? 동일 성분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사례, 개발하는 방법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동일 성분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제품의 그 고객 제공 가치를 올리는 것, 이거를 이제 동질성에 의한 트리즈 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뭐 가장 많이 그래도 이해하실 수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가공 같은 거겠죠. 다이아몬드는 가장 금속 중에,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물질 중에, 우리 지금 이 지구상의 물질 중에 가장 강하다 그러죠. 강한 물질이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철로 하면 철이 다 부셔지고, 그죠? 예, 금으로 하면 더 안 되겠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절삭하거나 가공할 때 쓰는 거는 다이아몬드 칼이에요.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가지고만 그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다루는 제품들은 다 다이아몬드 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질성을 이용한 거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또 어떻게 있냐면 구리 같은 거 있죠. 구리. 구리가 99.9%의 순구리는 이게 산화가 잘 된대요. 그래서 오래 놔두면 구리가 99.9%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금속들과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해서 섞여서 순구리가 없을 수 있대. 계속 보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보관 틀에다가, 그러니까 뭐 이런 함에다가 이 겉을 99.9% 구리로 구리로 만든 보관함에다가 보관을 해야지만 구리가 산화도 안 일어나고 체형에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보관함도 동질성의 원리에 의해서 제품이 개발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또 개발해 보세요. 동질성을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 게 뭐가 있는가? 이게 음식 쪽에 되게 많아요. 음식 쪽에. 음식 쪽 그 메뉴 개발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콘 아이스크림 이거 뭐예요? 원래는 이런 아이스크림을 이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주잖아요. 이렇게 담아서 주면 먹고 이 그릇은 어떻게 돼요? 버리게 되는데 콘은 어떻게 돼요? 콘은 콘도 먹고 밑에 것까지 과자를 먹으면서 같이 먹을 수 있고 버릴 게 없잖아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질성을 이용한 제품 개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이튼 맥주라는 그 수레사에서도 근무를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5년에서 7, 8년 동안에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도 좀 몸을 담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메뉴 개발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메뉴 개발. 그래서 제가 저희 쪽 회사에서 만든 메뉴 중에 브루스케타라고 있어요. 브루스케타. 예, 저는 이런 거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게트 빵에다가 이 바게트 빵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접시 같은 거예요.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이 바게트 빵 플러스 뭐예요? 피자. 이 바게트 빵 안에다가 이렇게 바게트 빵이 있으면 이 위에다 피자를 올린 거죠. 이 피자를 이렇게 막 올렸어. 그래서 이 밑에 이거는 접시 모양이고 위에는 피자가 이렇게 길쭉하게 놓여 있고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거나 아니면 통째로 갖다 고객상에 고객한테 내주거나 했었는데 이 이름이 브루스케타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콘과 비슷하게 이 바게트 빵을 접시로 쓴 거겠죠. 그렇죠? 또 이런 거랑 비슷한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스파게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파게티하고 그릇 대신에 스파게티 그릇 대신에 뭘 써요? 빵을 쓰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빠네라 그럽니다. 빠네.
예, 이것도 똑같이 이런 동질성의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둘 다 먹는 거잖아. 그죠? 이건 둘 다 빵도 그렇고 바게트도 그렇고 다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거를 원래는 접시에 써야 되는데 먹는 거니까 똑같이 먹는 거를 쓴 먹는 거에 대한 동질성. 네, 그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뭐 예를 들면 뭐 비근한 예로 여름에 수박 화채 만들 때 뭐래요? 수박 화채 대신에 얼음을 이렇게 해서 그릇으로 쓰죠. 나중에 시원하게 얼음도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동질성에 의한 그 메뉴 개발, 제품 개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동질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종의 물질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동종의 디자인 또는 표식을 통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명품 자동차 같은 경우에 BMW 이거 어때요? 이거 앞에 보면 엠블렘이 벌집 두 개 이렇게 있는 돼지 콧구녕 같네. 여튼 이렇게 생긴 거, 예, 이게 잘못 그려서 그래요. 이렇게 멋있는데, 여튼 이렇게 벌집 모양의 그 엠블렘들이 꼭 앞에 있죠. 그 엔진 앞에. 또 아우디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우디는 앞에 뭐가 돼 있죠? 요렇게 예, 네 개, 오륜기처럼 동그라미 네 개가 있고 벤츠는 이렇게 맞죠? 예, 이렇게 돼 있죠. 아 거꾸로인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게 있고 Y를 거꾸로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질성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런 것도 다 동질성에 의한 제품 개발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33번째 동질성에 의한 제품 개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째, 폐기 및 재생. 예,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한쪽은 폐기를 함으로써 제품의 어떤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이고요. 또 하나는 재생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하는 거. 그러니까 폐기는요, 한마디로 필요 없는 것들을 최대한 없애가면서 없앨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고객 가치가 올라가는 거. 가장 두드러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폐기에 의한 거. 녹는 실. 그렇죠. 예. 실은 수술실 같은 경우에 꼬매면 빨리 그 제거해야 되잖아, 나중에. 그 제거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한동안 지난 다음에 그 실이 녹아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특히 이런 녹문실은 어떻게 보면 수술 문화에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왜? 겉수술 말고 속의 수술을 만약에 했어 봐. 예를 들면 장기 같은데. 그러니까 겉에 피부야 수술을 하면 이거는 나중에 가서 이 실을 뜯어내면 되지만 속을 만약에 꼬맸다. 속을 꼬맸다. 그러니까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 속의 혈관들을 꼬매는 거잖아요. 만약 꼬맸다 그러면 이 칠이 녹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이 수술실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수술이에요. 근데 이 녹눈실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내부 장기 수술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이 실이 녹아버리니까 다시 개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 그런 게 되죠. 이렇게 만약에 그게 있으면 필요 없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폐기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하나의 제품 개발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루약을 먹기는 힘든데, 예, 그래서 뭔가를 싸서 먹어야 되는데, 그 싸서 먹은 이 필름이 이게 뱃속에 들어가서 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캡슐이 나온 거다. 예, 캡슐, 예, 녹는 캡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폐기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폐기가 있다면 또 재생은 뭐예요? 거꾸로 폐기를 시킨 것들을 아까우니까 버리지 말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은 없을까?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그 청년 창업
그 지원 사업이 뭐가 있었는데 그 지원 사업에서 1등한 애예요. 1등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제품이 뭐냐면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옷. 입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괜찮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패션쇼도 했던데 명분은 그거예요. 현수막 쓰고 나서 버려진다. 너무 많다. 이걸로 천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했다가 이 천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 개발된 기술로 만든 천으로 의류를 만드는 거야. 이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랬어요. 처음에. 나라에서 엄청 좋아했겠죠. 예, 그래서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예, 사업을 지금도 꾸려나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예, 이렇게 개발하는 걸 갖다가 재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예, 그렇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나오는 폐교. 그죠? 요즘에 보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나 이런데. 특히 저 섬나라 초등학교들. 자, 이렇게 되면 이 학교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뭐 박물관으로 만들 건지, 전시관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그 합숙 시설로 만들 건지, 이렇게 해서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창업이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이 버려지지만 뭐 중고 제품을 리폼하는 것도 다 지금 그런 사업들 중에 하나예요. 재생 사업들. 그쵸? 예, 이런 중고 제품 리폼 사업들. 예, 이런 것들 다 재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만들어낸다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속 35번 이제 속성 변화입니다. 예, 속성 변화. 속성 변화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성질을 제품의 성질, 성상을 변화시키는 자체로 뭐를 제품의 가치를 올리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른 제품은 액체로 만들든가, 그죠? 또 액체로 만든 제품은 고체로 만든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바꿔서 제품의 가치를 올리는 거. 여기는 지금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오징어는 원래 생오징어 이런 제품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반말린 오징어. 가치를 올리는 거죠. 제품의 성상을 바꿈으로 해서 또 어떻게 해요? 말린 오징어, 건오징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성을 높이고 그리고 제품의 가치를 올리는 이런 거. 이런 거 또 뭐 많겠죠. 뭐 예를 들면 생태를 말리고 얼리고 녹이고 말리고 얼리고 녹이고 해서 만든 게 뭐예요? 황태. 예. 이러면 이거는 저장성도 높아지지만 뭐 영양도 되게 높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특히 분리 이렇게 우려내는 데 있어서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속성의 변화에 의한 제품의 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산소 산소를 그냥 보관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체이기 때문에 엄청 보관성이 어렵습니다. 모으기도 어렵고요. 근데 이 산소를 아주 고압으로 압축을 시키면 이게 액체가 돼요. 그걸 액화산소라고 그러거든요. 액화산소가 되면 이 액화산소는 보관하기가 편하죠. 편하기도 하고 작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부피가 작아져요. 예. 기체가 액체로 되면 부피가 작아지고 액체가 고체로 되면 더 부피가 작아집니다. 모든 제품은 이거는 잠시만요. 지우고 다시 쓸게요. 어떻게 보면 속성은 액체 물을 빼놓고요. 물을 빼놓고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변하는데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부피는 물 빼놓고요. 물 빼놓고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물만큼은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부피가 늘어나요. 희한하죠? 예, 여하튼 그렇고 두 번째 부피는 늘어나고 또 어떤 성질이 있어요. 주변에 열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열을 뺏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냉장이라든가 아니면 냉동의 하나의 그 도구로 이용이 되죠. 이렇게 바꿈으로써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꿈으로써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바꿔진 그 상태가 제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기체로 있던 산소를 액체로 만든 액화산소 또는 액화수소, 액화질소 이렇게 원래는 기체 형태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액체로 바뀌면 어떤 게 돼요? 예, 저장성이라든가 보관이 용이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바꿔놓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액화산소 외에도 이런 거 이건 진짜 예전에 또 창업 그 대회에 누가 나와서 상을 받았던 건데요. 예를 들면 우유 뭐예요? 액체죠. 이게 가루 형태로 만든 게 뭐예요? 기화시켜가지고 동결 건조시켜서 가루로 만든 게 뭐예요? 이게 분말 분유죠. 분유. 근데 이거만 있느냐? 어떤 학생들이 분유를 이건 가져다니기 불편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알약처럼 한 가로 세로 뭐 한 4cm 4cm처럼 이렇게 각설탕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팔면 어떻겠냐? 그럼 가져다니기 편하지 않냐? 분유통 하나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알약으로 바꿔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타블릿식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예, 이거 지원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어떤 제품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고객 제공 가치를 높이는 것, 예, 이거를 속성의 변화에 의한 제품 개발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액체 이런 거 아니라도 다른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책을 전자책으로 바꾼 거. 이것도 속성의 변화예요. 그죠? 책은 유형의 제품인데 이건 뭘로? 파일 형태로 바꾼 거잖아요. 전자책은. 예, 이렇게 해서 전자책은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됐고요. 그쵸? 그리고 책을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렇게 이것도 속성의 변화에 의한 어떻게 보면 제품 개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육포라든가 꽃감이라든가 그죠? 건포도 또 과메기 또 요즘 대부분의 제품들을 어떻게 해요? 얼려서 팔죠. 과일은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얼린 과일 예.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이 속성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번 주 마지막 방법 하나 더. 예. 36번째 트리즈 기법 상전입니다. 상전이. 상전이는 속성이랑은 조금 달라요. 예, 속성은 어떻게 보면 그 속성 변화 자체가 제품이 되는 거고요. 제품이 되는 거고 이 상전이라는 거는 기체 아니 다시 고체 액체 기체로 어떻게 보면 상이 전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속성 변화는 요 자체 하나하나가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그래요. 얼음을 이용한 아이스박스 이거 뭐예요?
아이스박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얼음이 액체에서 액체에서 아니죠. 고체에서 액체로 되면서 어떻게 돼요? 고체에서 액체로 되면 모든 제품들은 모든 물질들은 주변의 열을 빼앗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냉장, 냉동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자체. 그래서 아이스박스가 제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스박스가 제품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이스박스 말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CO2, 예, 한마디로 이산화탄소를 아주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고체로 만들어요. 근데 고체로 만드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액체 성분이 없습니다. 고체에서 바로 상온에서는 뭘로 돼요? 기체로 변해요. 기체로 변합니다. 녹아서 기체로 변하는데 이때는 액체 중간을 건너뛰기 때문에 주변의 열을 더 많이 흡수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냉장이나 냉동기가 훨씬 높겠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기화라 그러는데 이런 기화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냉장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냉장 효과를 나타내는 드라이 아이스 이런 것들이 다 상전이에 의한 제품 개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이용한 게 옛날에는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돌이 있으면 돌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내. 옛날엔 뭐 돌을 자르는 어떤 톱이 없었으니까 구멍을 낸 다음에 요 구멍에다가 뭐뭐 넣어요? 물하고 플러스 콩은 물 때문에 불초. 이렇게 해서 불은 콩이 가루가 되고 그리고 그걸 가만히 언제까지? 겨울까지 냅두면 이게 얼잖아요. 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부피가 커져요.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렇게 메어져 그 조그맣게 구멍을 냈던 것들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돌을 쪼갰다. 큰 바위를 쪼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예, 상전이를 이용해서 제품에 대한 어떤 그 고객 제공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도구로 이용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리즈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남았는데 네 가지는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또 다른 단원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배운 이런 트리즈 40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제품들을 한번 어떤 식으로 바꿔볼지 그 아이디어를 한번 짜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